자,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자녀님들, 일품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할 거죠. 109페이지 오른쪽 할 거죠. 109페이지 오른쪽. 자, 109페이지. 109페이지 이제 오른쪽 이제 개념 강의를 하겠습니다. 설명할 게 좀 많아가지고 이 부분은 개념하고 문제를 좀 따로 풀도록 할게요. 보니까 이제 제목이 점의 대칭 이동인데요. 점의 이제 대칭 이동인데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뭐 쉬운데 설명할 게 좀 많을 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제 점의 평행 이동을 배웠죠. 이제 앞에 점의 평행 이동을 배웠고 왜 점의 평행 이동을 갑자기 꺼냈냐면 점의 평행 이동 이제 스토리하고 점의 대칭 이동 이제 가르치는 스토리가 똑같아요. 점의 평행 이동을 배워놓고, 근데 방정식은 어떻게 변하는가? 방정식은 이제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었죠. 변하는가? 이렇게 배웠었고,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인 방정식으로 이제 원의 방정식을 이제 좀 깊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개념을 가르쳤었죠. 이 대칭 이동도 점의 대칭 이동을 이해시켜놓고 방정식은 어떻게 변하는가,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이제 대칭 이동으로서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가르쳐요. 그 소리가 똑같다는 거. 여기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직선 원의 방정식으로 해서 여기 직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방정식은 어떻게 변하는가, 내용은 똑같고요. 여기는 원의 방정식은 직선, 이런 스토리예요. 이제 점의 대칭 이동을 가르칠 건데, 우리가 평행이라는 말은 뭐 쉽게 알고 있죠. 나란히 이동하는 거, x축을 따라 y축을 따라 이동하는 평행 이동이었죠. x축을 따라서 나란하게, y축을 따라서 나란하게. 여기 아래 옆으로 이동하는 것이 평행 이동이었고, 이 대칭 이동이라는 걸, 이 대칭 이동, 이 대칭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여러분들은 대칭은 이제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누구를 부르느냐, 그대를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대를. 어떤 그대를 부르느냐, 나와 포개어지는 그대를 부른다 이거예요. 이 정도가 일단 얘기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더 깊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대칭은 그대를 부르는 거예요. 나와 포개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나와 포개어지는 그대를 부르겠다. 그러면 나와 포개어지는 그대를 부를 건데, 이제 그 기준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와 포개어지는 그대를 부를 수 있는데, 야이를 나라고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야이가 이선이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나가 있는데 이선이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야이를 상태에서 접을 수도 있는 거고, 야이를 상태에서 접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대칭 이동이는 접는다는 얘기죠. 접었을 때 포개어지는 녀석.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 있을 때 이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180도 이제 이렇게 회전시키는 이제 대칭 이동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대칭 이동, 대칭 부르겠다 이거 그대를, 나와 포개어지는 그대를 부를 건데, 그 그대를 부르는 이제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칭 이동이라는 것은 또 대칭을 다르게 설명하면 이제 축을 기준으로 양쪽이 모양이 같은 거예요. 축을 기준으로 양쪽이 모양이 같은 거. 그걸 대칭이라고 불러요. 그래도 여기 이제 병석의 그림이 있으면 여기도 병석의 그림이 있어서, 여기 선생님 그림이 있으면 선생님 그림이 있어서 이렇게 접었을 때 포개어지는 형태를 대칭이라고 불러요.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부른다 이거예요. 그대를 부르는데 나와 포개어지는 그대를 부르겠다 이거예요. 근데 나와 포개어지는 그대를 부르는 방법이 아주 여러 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대표적인 대칭 이동의 이제 종류를 가르치겠다 이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대칭 이동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제 X축 대칭 이동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 또 Y 하나씩 합시다. 일단 X축 대칭 이동부터 해볼까요? X축 대칭 이동. 대칭 이동하기 전에 점을 이제 X, Y라고 놓고, 선생님이 이제 간단하게 숫자로 먼저 해드리면, 여기가 지금 5,2라고 하면, 여기가 X축이라고 하면, X축 대칭 이동은 나와 포개어지는 그대를 부르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이 X축이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접었을 때 아이가 어디로 이동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X축을 기준으로
양쪽이 모양이 같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y를 얘로 접었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수직 표시를 할 수 있겠죠. y가 일로 온 거니까. 그랬을 때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겠죠. 그랬을 때 이 y를 p라고 놓고 y를 선생님이 p'이라고 놨다면 요 x좌표는 변하지 않겠죠. 접었으니까 요 x좌표는 변하지 않겠죠. 근데 길이가 여기가 이제 2이면 여기 길이도 2지만 좌표는 이제 바뀌겠죠. 좌표는 이제 길이가 2니까 좌표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줘야겠죠. 여기 제 사사분면이니까. 그래서 x 대칭 이동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x, 마이너스 y 이렇게 바뀐다 이거예요. 대칭 이동한 후의 점이. 어렵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매일 그리면서 하면 어려우니까 x축 대칭 이동했을 때 y를 x좌표는 그대로 x좌표는 그대로 x좌표는 그대로 x좌표는 그대로 해서 x좌표는 그대로고 y좌표만 바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자, 조금 이제 요거를 그냥 여러분들 뭐 느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y축 대칭 이동을 하면 제가 또 이제 y축 대칭 이동이라고 하면요, 이제 y축 대칭 이동이라고 하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여기 점을 이제 x, y라고 놓으면 얘를 또 이제 이 y축을 이제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접었을 때 양쪽의 모양이 같은 거니까 이 점이 일로 가는 거니까 포개어지는 그대를 부르는 거니까 여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요렇게 보면 y축을 이제 우리가 기준인 거니까요. 기준을 중심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거예요. 같은 거리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y좌표는 바뀌지 않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선생님이 여기를 뭐 4,6이라고 했다면 4,6으로 하긴 좀 그림이 그렇네. 점을 조금 이렇게 이동시켜서 여기 6,4로 할까요? 자, 6,4로 했다면 그럼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이동해야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랑 여기가 지금 같은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여기하고 지금 여기랑 같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선생님이 여기 좌표를 6으로 보면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6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y 좌표는 안 바뀌겠죠. y는 상수함수형 되니까 연결해 보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y 좌표는 그대로 이렇게 느끼면 돼요. y 좌표는 그대로 x 좌표만 좌표가 바뀐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뭐 6,4가 나왔을 때 y축 대칭 이동하면 y좌표는 그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점의 대칭 이동에서 대칭 이동하기 전에 점을 x, y라고 놓으면 x축 대칭 이동은 x좌표는 그대로, y축 대칭 이동은 y좌표는 그대로, 그리고 나머지 좌표들은 이제 좌표는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두 개를 가르쳤고요. 지금 일품책에서는 이제 6개, 5개를 가르치고 있네요. 1등급 P까지 하면 6개를 가르치고 있는데 일단 이제 X축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 원점 대칭 이동. 이거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교육과정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자, 원점 대칭 이동은 어떤 거냐면 이제 선생님이 여기를 예를 들어서 예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뭐 7,2라고 할게요. 좌표를. 그랬을 때 이 원점을 중심으로 원점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y를 이제 원점 기준으로 해서 180도 회전시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우니까 y하고 y를 원점으로 연결하세요.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그리세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그리고 y가 이렇게 180도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원점을 이제 원점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 점을 기준으로 이제 이 두 좌표가 같은 거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같은 거리에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직각이고 여기 별표면 여기 별표니까 이쪽 색칠한 녀석과 이쪽 색칠한 녀석이 합동이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이제 같은 건데 좌표로 봤을 때는 이제 부호가 다른 거죠. 또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이제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은 건데 좌표로 봤을 때 부호가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점 대칭을 이동하게 되면 그냥 둘 다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둘 다 부호가 바뀐다. 근데 이건 만약에 7, 마이너스 3 이런 게 있다 하면 원점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7,3인 거고요. 만약에 6,5가 있다면 원점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인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마이너스 3,8이라고 하면요. 원점 대칭 이동은 3, 마이너스 8인 거고요. 원점 대칭 이동하게 되면 그냥 이제 둘 다 좌표가 바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x축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 원점 대칭 이동 이렇게 가르쳤어요. y는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는 게 이제 y는 이제 x 대칭 이동인데, 자, x축 대칭 이동할 때 이 점이 이렇게 바뀌어요. y축 대칭 이동할 때 이 점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 점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 걸 하고 있고, 이제 y는 x 대칭 이동. y는 x 대칭 이동이라고 하면 이것도 이제 결론부터 일단 얘기하면 그냥 x 좌표와 y 좌표가 이제 뭐 체인지 돼요. 그냥 yx 이런 식으로 돼요. 무슨 얘기냐면 뭐 6,11이라는 이제 좌표를 원점 대칭 이동하면 이제 11,6에서 이 y하고 x가 x하고 y가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이런 식인데 왜 그렇게 될까? 이걸 잠깐 보여드리면.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문자로 하면 조금 힘들 수 있는데 문자로 해보고 이해가 안 되면 숫자로 해볼게요. 문자 찍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어떤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점을 이제 x, y라고 할게요. 그런데 얘를 이제 y는 x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접어볼게요. 그다음에 접어볼 거라면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이 되겠죠. 이렇게 올 거예요. 이 점이 얘를 P라고 놓으면 이 P 플라인 이 점은 이제 어떤 점이 될까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이라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Y는 X를 기준으로 이 점을 접었을 때 포개어지는 그 녀석인 거예요. 그러면 일단 야이 길이하고 야이 길이는 똑같을 거라 이거죠. 그랬을 때 선생님이 이제 만약 이런 식으로 이제 원점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했을 때 이 왼쪽에 있는 1번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2번 직각삼각형은 합동이니까 제가 뭐 여기 답을 뭐 알파라고 놓으면 여기도 알파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제 여기도 이제 여기하고 여기 각도는 같아지겠죠. y는 x는 이제 45 날아오는 건데 y는 이제 45 마이너스 알파에서 45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니까 이 동그라미가 그랬을 때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쪽 점에서 이렇게 수선을 딱 쏘았을 때 여기 색칠한 부분하고 여기 수선을 쏘았을 때 여기는 이제 합동이 되겠죠. 왜 합동이 될 거냐면 여기가 r이고 y하고 이제 y는 길이가 같은 거니까 왜냐면 아까 처음에 해버렸더니 여기서 합동이니까 여기 같겠죠. 그러니까 RH, A 합동해가지고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 길이의 이 길이하고 여기 길이는 같은데 지금 여기 좌표는 지금 여기서는 요 길이는 X좌표죠. 여기는 X좌표. 근데 여기서 이 길이는 이제 Y좌표가 되는 거죠. Y좌표.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길이는 이제 X좌표인데 여기는 여기서 뭐예요? 이 x가 이제 y좌표가 될 거죠. 이 x가. 그래서 x가 y좌표가 될 거니까 이렇게 온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서 y는 지금 여기 y좌표죠. y좌표 되는 거죠. 근데 y 길이가 이제 이렇게 오잖아요. 여기하고 이제 여기하고 길이가 똑같죠. 근데 y좌표가 뭘로 올 거예요? x좌표로 올 거죠. x좌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 x좌표, y좌표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이걸 좀 어려워해서 애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를 선생님이 예를 들어 2,5라고 하면 애들한테 여기 길이가 2가 될 거니까 여기가 2 여기 길이가 5가 될 건데 여기가 5 될 거니까 5,2에서 x좌표하고 y좌표하고 바뀌어버린다. 그렇게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한테. 여러분들도 y는 x 대칭 이동하면 이제 x와 y가 바뀐다. x 자리에 y, y 자리에 x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크게 뭐한 거 없고요.
이것도 이제 그냥 하다 보면 되는 거지 뭐 여러분들한테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하다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2개 정도 더 남았는데요. 우리 점의 대칭 이동을 부르고 있는데 대칭 이동이라는 건 뭔지 일단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대를 부를 건데요. 어떤 그대를 부른다? 나와 폭의 여지는 그대를 부른다. 근데 나와 폭의 여지는 그대를 부르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지금 배우는 건 6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x축 대칭 이동, 이제 y축 대칭 이동, 원점 대칭 이동, y는 x 대칭 이동 2개 더 남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을 배울 건데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를 제가 그려줄 건데 이것도 이제 y는 x 대칭 이동한다 바로 가르칠 거예요. 항상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한다 마이너스 x 대칭 이동을 가르치는데 이 점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하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x하고 y가 위에 y는 x 대칭 이동을 생각하세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할 때 y는 x 대칭 이동을 생각하세요. y는 x 대칭 이동하면 x자리 y 자리 x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x 대칭으로 들어가면 마이너스까지 같이 들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y 자리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x 자리에 y가 들어가는데 그냥 y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y가 들어간다. y 자리에 x가 들어가는데 그냥 x가 아니고 마이너스 x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y는 x 대칭 이동보다 하나의 작업이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작업이 더 있다. 이것도 이제 문자로 하긴 하는데 별로 애들이 안 좋아요. 문자로 하면.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있는 이제 점을 선생님이 이제 x, y라고 놓으면 요 점을 이렇게 해서 이제 대칭 이동시킬 건데 요 점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요 점이 얘를 표 놓으면 이 푸플라임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선생님이 다시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y는 x 할 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y는 마이너스 x든 x든 마이너스 x 대칭 이동할 때 뭐 여기 있는 좌표를 이렇게 대칭 이동해가지고 이제 해도 돼요. 그런데 가장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y는 이제 마이너스 x 대칭 이동하면 일단 당연히 이제 이쪽하고 이쪽은 이제 합동일 거니까요. 선생님이 여기를 뭐 다시 알파라고 놓으면 알파 놓으면 동그라미 될 건데 이렇게 내렸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그림을 조금 이상하게 그렸잖아. 이 부분이 또 이제 합동이 될 거라 이거죠. 합동이 될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여기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이 y좌표가 지금 이제 길이 y죠. y인데 양수죠. 양수. 그런데 y가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갈 거죠. 이렇게. y좌표가 이리로 갈 건데 지금 x축의 음의 방향으로 갔으니까 그냥 가서는 안 되죠. 이제 y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y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길이는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야의 길이는 이제 좌표는 x인데 이제 길이로 따지면 마이너스 x가 길이죠. 좌표는 x인데 마이너스 붙임 마이너스 x가 길이죠. 야가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길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x 길이. 이것도 애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이거는 뭐 어려워하면 그냥 편하게 생각하자 이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를 이제 뭐 마이너스 2, 이렇게 뭐 4라고 했다면 마이너스 2, 4라고 했다면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될 거다? 이제 마이너스 4, 2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y가 3인데 y가 1로 오면서 좌표는 음수가 될 거죠. 여기가 이제 좌표는 마이너스 2인데 길이가 2니까 여기가 2가 돼서 이렇게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x좌표 y좌표 바뀌면서 마이너스 2, 4가 y는 x대칭 이동했다면 이렇게 x좌표하고 y좌표만 바뀔 건데 이제 한 단계 더해 y는 마이너스 x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붙여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편하게 외워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선생님이 이제 근데 어려운 거 그래야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풀고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계속 좀 업그레이드된 이제 더 좀 발전된 개념을. 근데 지금 시계 요 부분
109 쪽에 이제 내용과 110쪽 내용만 하면 개념은 다 끝났고 문제만 풀면 되니까 잘 암기해 두시면 돼요. 자, 하나 더 나왔는데 일단 이제 점의 대칭 이동했을 때 x축 대칭 이동. 우리 점의 대칭 이동했을 때 여기 점 xy의 대칭 이동이라는 표현이 더 좋겠네. 점 이제 xy의 대칭 이동 이렇게 하는 게 더 보기 좋겠네. x축 대칭 이동할 때 x축 좌표는 그대로, y축 대칭 이동할 때는 y축 좌표는 그대로, 원점 대칭 이동하면 두 x좌표 y좌표 둘 다 보고 바뀝니다. y는 x 대칭 이동하면 체인지,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하면 체인지는 체인지인데 마이너스가 붙은 체인지가 이거죠. 체인지는 체인지인데. 자, 그러면 이제 특정한 점에 대한 대칭 이동, 특정한 점 이제 A, B에 대한 이제 대칭 이동인데요. A, B에 대한 대칭 이동. 일품 이제 1등급 팀에 남아 있는데 점 XY를 이제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겠다 이거예요. 이것도 별거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어떤 점 XY가 있는데 얘를 이제 점 이제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하고 A를 연결하세요. 이렇게 연결해 놓고 이 길이만큼 같은 이 길이 해서 이동할 거란 얘기예요. A를 쭉 해서 이렇게 이동할 거란 얘기예요. A를 이제 X 플라임, Y 플라임에서 이 점 XY를 특정한 점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다 이거예요. 특정한 점에서 이제 같은 거리에 있는데 특정한 점과 같은 거리에 있는데 180도 회전이나 이거죠. 이 점을 이제 180도 회전시키는데 이제 요 AB에서 거리가 같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어떤 이제 점이 나오면 이제 어떤 점이 나오고 이제 대칭 이동 이런 말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아침에 점이 주어져 있고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 또 특정한 점 A의 대칭 이동이라는 말이 있으면 그 두 개의 점을 연결한 직선을 만들어 놓고요. 얘를 이렇게 180도 회전시킨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까 전에도 이제 이런 얘기였잖아요. 여기 이제 점이 있는데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면 여기하고 얘를 이렇게 쭉 연결하시고요. 얘를 이렇게 180도 회전시키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180도 회전시킬 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반지를 매놓고 쭉 원그린 거죠. 그래서 반지를 매서 쭉 원그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가볼게요. 그랬을 때 이제 x 프라임, y 프라임은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A, B는 x, y와 x 프라임, y 프라임이 뭐예요? 중점이겠죠. 중점.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대칭 이동한 점과 대칭 이동한 점이 얘를 이제 중점으로 만들면 돼요. 1대1로 내분하는 점 이렇게 만들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2분의 이제 x 플러스 x 프라임이 이제 a고요. 2분의 이제 y 플러스 y 프라임이 이제 b겠죠. 이런 관계식이 나오겠죠. x에다가 x 프라임을 이제 더한 다음에 일어나는 게 a. y가 y의 이제 중점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2분의 y 플러스 y 프라임이 이제 b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끝내시면 안 돼요. 어떻게 무슨 말이냐면 양변에 2를 곱해서 x 플러스 x 프라임은 이제 2a. 그러면 x는 이제 x 프라임은 이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는 2a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요. y도 이제 y 플러스 y 프라임은 2b에서 y 프라임은 이제 2b 마이너스 y 이렇게 외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가 이제 xy가 특정한 점 AB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특정한 점 AB에 대칭 이동하게 되면 요 xy는 어디로 가는가 물어봤을 때 이 이동한 점, 이 x 프라임에 대해서 묻고 있 거잖아요. x 프라임은 2a-x, y 프라임은 2b-y다. 이렇게 이제 암기가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좀 편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3,7이라고 했고요. 여기를 특정한 점 이제 5,10이라고 했다고 칠게요. 그랬을 때 y를 점대칭 이동안 이제 이 x 프라임, y 프라임을 구하라고 할 때 빨리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x 프라임은 2a-x인데 이게 이제 점대칭의 이제 그 점의 특정한 점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x 프라임을 구하라고 하면 여기에 2배 10 해주고요. 2 곱하기 5에서 10 해주고 처음에 주어진 좌표를 빼라 해서 x 프라임은 10 빼기 3에서 7이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7이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y 프라임은 역시 특정한 점 이제 a, b에서 b를 보고요. 2 곱하기 10 한다 마이너스 7을 해서 y 프라임은 이제 13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14 이렇게 이제 해야지 a를 구하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뭐 3 더하기 x 프라임 나누기 2는 5에서 3 플러스 x 프라임은 10 해서 x 프라임은 7에서 여기 7을 구하고 7 플러스 y 프라임 나누기 2는 10하고 7 플러스 y 프라임은 20 한다 y 프라임은 13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요 공식이 나와야 된다 외워져 있어야 돼. 암기하는 방법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대칭 이동했을 때 재칭 이동한 후의 점들을 이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동하기 전 점, 이동하기 후에 있는 점. 그랬을 때 특정한 점 A, B에서 대칭 이동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A, B는 이동한 이후의 점과 이동한 후의 점과 이제 중점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x 프라임을 가져가는 고정을 2배에서 주어진 점을 빼겠다. 처음에 주어진 점을 빼겠다. 여기 느껴지면 돼. 근데 이게 왜 어렵지 않냐면 이런 머리가 편하게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구별을 이용했을 때 이런 거고 A는 이제 중점의 내용이니까 당연히 이런 이제 식들이 외워질 때 머리에서 크게 거부감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 A가 이제 x와 x 프라임의 중점이니까 x 프라임을 구하기 위해서는 연산이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a가 이제 x 프라임과 x의 이제 중점인 거니까 a가 이제 연산이 돌아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2배 해주고 빼주는 형태다. 2배 해주고 빼주는 형태다. 그게 어렵지 않게 외워줄 수 있다는 얘기죠. 2배 해줘서 빼주는 형태다. 자, 이 정도만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요보다 이제 깊은 내용들은 문제를 풀고 나중에 이제 방정식 대칭도 가르치고 개념들 일반적인 개념도 다 가르친 다음에 문제 풀 때 조금 더 이제 깊이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깊게 가르치는 건 우리 여러분들을 좀 기죽여 버리는 게 있을 수 있어서 자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